삼권 분립의 의미.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삼권 분립 개념이 나오고 몽테스큐웨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삼권 분립을 최초로 제기했던 사람이 바로 몽테스큐웨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법관으로 구성되는 사법부, 국민이 선출한 직업 정치인의 활동 무대인 입법부가 각각 있으면서 서로 견제한다는 것. 현재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 삼권 분립의 구상은 몽테스큐웨에 의해 정립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법의 정신 완역본에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문장의 취지는 바로 감이 잡히죠.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정이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을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보거나 보수거나 좌파거나 우파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예컨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권력을 잡아도 남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면 법의 정신에서 주장하는 삼권 분립론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편 제6장 영국의 제도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관리 집단의 수중에 입법권과 행정권이 한데 모일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 또는 같은 원로원이 법을 독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독재적인 법을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하게 되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입법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하게 되면 재판관은 압제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제후 혹은 귀족이나 인민 집단이 세 가지 권력 등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권 분립론의 핵심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각 문단에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먼저 A를 볼까요? 우리식으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되어 있거나 같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행정부의 수장이 원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검사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검찰은 시민을 보다 쉽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고 싶어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라면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겠죠.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하니 이런 법률이 제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B를 보겠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한 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거로 뽑히는 대표자들은 항상 여론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론이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결탁해서 특정인을 범죄인으로 몰아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았죠.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강 씨는 엄청난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만기 출소합니다. 그러나 16년이 흐른 2007년 11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재심 절차를 통해 강 씨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강 씨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혹독한 세월을 견뎌야 했던 강 씨는 안타깝게도 암 투병 중입니다. 법원은 여론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입법부가 결합되어 있으면 여론 재판으로 경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라고 상상해 볼까요? 조선시대 재판을 원님 재판이라 부릅니다. 고을 원님 또는 사또가 백성을 기소하고 판결도 내립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호통치듯 말하는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죠? 사법부와 행정부가 결합되어 있다면 법원은 행정부의 뜻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강기훈 씨와 같은 비극이 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하겠죠. 몽테스큐에는 귀족이든
인민 집단이든 삼권 분립이 안 된 권력을 갖게 되면 자유는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성격이 좌파냐 우파냐, 민중 권력이냐 엘리트 권력이냐, 좋은 권력이냐 나쁜 권력이냐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몽테스키웨의 통찰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강의에서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들이 사회계약론에 큰 영향을 받아 혁명의 길로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1789년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바로 여기에 몽테스키웨의 사상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서 다룰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에서 확인하겠지만 삼권 분립론은 미국 독립혁명 후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이 사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